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뭐 신용카드 불량자도 그렇잖아요. 자기 조절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뭐 없으면 굶었지. 지금은 뭐 밥을 먹느냐 사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가죠. 그게 아니고 뭐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야 되겠고. 이 신용 불량 카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지금 우리나라 이 폭력성 범죄자가 저기 일본에 비해서 300배가 높답니다. 나는 그 소리 듣고 정말 너무나 놀랐어. 너무 우리가 주먹이 앞서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주먹이 앞서고 우리가 성질이 너무 급하고 격해서 이게 참 문제다.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걸 정말 우리가 좀 차분하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명상을 좀 보급을 해서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심지어 우리가 데모를 하는 동안이라도 한 10분 동안을 좀 조용히 정말 우리가 이게 옳게 가는 방향인가?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이 가장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법인가? 역시 그런 것을 생각하려면 계속 과격한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좀 명상을 한 10분, 20분 전체가 조용히 한번 해보는 그런 것도 저는 참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방학을 합니다. 10월 24일, 12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부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래가 아닌 건 없죠. 그때까지는 그리 데모를 하고 그렇게 그 당시 문교부 상황판에는 경북대학만 유일하게 딱 데모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효과대학이. 그래서 어쨌든 어느 날 27명이 아주 막 퇴학, 정학, 무기정학이죠. 못 견디겠더라고 저는요. 도저히요. 그 길로 제가 이제 본부에 올라가서 총장실에 가서 폐학을 부렸죠. 그래서 기물이 다 뜯을 부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학생과장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래서 그때 물론 내가 보직 사표도 냈지만 그때는 뭐 정말 그 한국 사회에서 교수를 한다는 게 도저히 제 아직 젊은 그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수 사표까지도 제가 다 내버렸죠. 도저히 난 교수형제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에,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서울에 다른 대학에서도 오라 그랬지만 전 대학은 정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사회 문화정신의학을 제가 A대학에 있을 때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걸 처음에는 저는 화라는 걸 그냥 뭐 우리 한국 사람은 성이 워낙 많잖아요. 성나는 걸 참으니까. 그래서 그 불화자 화병보다는 성이 난 화를 입는다.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는 뭐 성격은 같은 것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를 했는데 미국의 그 중국계 의사가 한국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미국 진단 개념 가지고는 이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또 그분이 어쩌다가 제 글을 이제 접하게 돼가지고 이제 연락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부분의 공헌이 사실은 더 컸습니다. 화병이라는 것이 이거는 한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좀 어떤 의미에서 한국 특유의 뭐 그렇다. 그러나 그거는 뭐 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느 병적인 과정으로 저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증상. 이게 딱 무슨 요거는 병이다 이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참 한의학에서 화병이라는 말이 있고 그걸 불화자로 쓰고 그런데 뭐 개념은 같았습니다. 그 후에 또 세브란스에서도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나 뭐 처음 그것이 발표가 된 것은 제가 쓴 그 논문이 계기가 됐지만 그 젊은 세대는 참 행복한 세대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보기엔 좀 불행한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군주를 본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들은 우선 뭐 나약하고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이거를 우리가 참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게 아니고 막 굉장히 아주 뭐 파괴적으로 치닫는다든가 막 그냥 반항을 한다든가 뭐 이것은 뭐 어느 나라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구나 요즘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다른 나라는 뭐 상당히 일찍 왔었죠. 다른 나라는 뭐 제2 전후 세대가 이제 소위 미국만 해도 뭐 60년 후반, 70년대 왔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년 실업이 고도 성장이 딱 멈추면은 뭐 청년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취직문이 없고 그전에는 계속 회사가 새로 생기니까 막 청년들이 아주 참 입도 선매식으로 다 팔려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그런 의미에서 고생은 했지만 행복한 세대였었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는 뭐 딱 그만 사회가 앉아야 되고 더구나 이제 우리 기업이 지금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니까 더더구나 청년 실업은 이제 아주 이제 심각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앞으로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갑자기 우리 사회가 더구나 노인 세대는 노인 세대대로도 문제입니다. 노인 세대 우리가 지금 한 50, 정년을 옳게 해도 50 중반이면 다 이제 물러가야 되는데, 근데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지금 이 100세를 넘보다 보고 있는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는 이 중년 세대도 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뛸 데가 없어요.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을 겨우 끝낸 선수들인데 후반전을 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년 세대는 중년 세대대로 일자리가 없고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청년 실업은 청년 실업대로 일자리가 없고 정말 이대로 10년, 20년 후는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 정부에서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것을 설득 있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좀 줄일 건 줄이고 참을 건 참고 또 이 참 공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희생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그런 덕목도 없거든요. 그렇게 참 그런 게 우리로서는 정말 풀어야 될 국민적인 과제고 숙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캠프에도 보면은 우리 캠프에 상당히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이게 명상하고 사색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막 참선도 하고 결국 이제 마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활을 바쁘게 하더라도 마음은 편하게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 생활도 바쁘고 마음까지 막 쫓기니까 점점 더 우리가 아주 격해지고 막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과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막 목표만 이루려고 우리가 막 그저 앞뒤 보지더라고 막 가지고 돌진하는 그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특히 이제 중년 세대쯤 오면은 이제 자기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요즘 건강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병만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 말은 사회적으로도 창조적이고 또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요. 생산적인 사람이.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참 WHO에서 다행히도 지난 98년도에 뭐 저희들이 많이 아주 좀 외쳤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건강까지도 스피리추얼 헬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는 저는 기복은 많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밝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제가 항상 바닥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리 예방을 못하는 미련한 백성입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꼭 경제 위기가 지금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빵당 이 정치 위기고요. 이 위기를 안다고요. 전문가들도 다 알아요. 해법이 다 있다고요. 그럼 그거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는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정말 참 설득이 국민들이 듣고 힘을 결집을 해서 우리에서 낭떠러지 안 빠져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달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낭떠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노사가 대립해가지고 공장 문을 닫아야 그때서 후회를 하고 그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예방을 위한 건강 캠프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게 뭐 자꾸 먹으면 안 되는 게 뽀에 알면 자꾸 먹거든요. 고기 먹고 뭐 술 한 잔 어떨까 담배 한 갑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막 응급실에 실려오는데, 그거를 좀 미리 좀 예방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을 그때 정신이 없이. 그리고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 또 잘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우리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 부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된 이런 그 나라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좀 잘 산다 그러면 팍 또 쓰고, 그다음에 뭐 또 빚을 져가 팍,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고, 이 바닥에 떨어지면 또 모두 헐것 매고 또 잘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침은 많아도 우리 민족은 절대로 멸하지 않고, 참 굉장히 밝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